3단원 시작하겠습니다. 3단원 조선시대 정치 운영과 세간의 변화 그 첫 번째 수업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고려시대까지 했습니다. 고려시대는요, 우선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고려 말쯤 되면은 권문세족이 시권을 장악하고 원나라 등에 붙어가지고 이제 전횡, 그러니까 나쁜 짓을 되게 많이 저질러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타났던 게 신진사대부죠, 그죠? 이 신진사대부들은 이성계 같은 신흥무인 세력과 함께 연합해서 정치적 시권을 장악합니다. 그 단초가 됐던 사건이 위화도 회군이죠. 고려 말의 정세, 자 위화도 회군이 시작합니다.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 같은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정치적 시권을 장악해요. 정치적 시권을 장악하니까 토지제도 개혁을 해야 되겠죠. 경제적 시권을 장악합니다. 그 단초가 됐던 게 과점법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시권도 장악하고 경제적 시권을 장악해요. 이제 남은 거는 조선을 세우고 싶은데 조선을 세우는 거에 대해 찬성하는 신진사대부가 있고 반대하는 신진사대부가 있어요. 이제 신진사대부 중에 급진개혁파 정도전이 대표적이죠. 얘들은 조선을 세우는 걸 찬성하는데 정몽주를 필두로 한 온건개혁파들은 조선을 만드는 거는 너무 심한 일이다. 고려를 계속 유지하고 개혁만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이 둘이 분열하죠. 결국에는 정도전 등 급진개혁파와 이성계가 손을 잡고 조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조선을 공격하는 연도가 1392년인데 요거는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조선 들어갑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 통치 이념이죠. 자, 조선을 세운 사람은 이성계입니다.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 때 한양으로 천도해요.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인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는데 육조 직계제가 뭐냐면요. 의정부 서사제와 비교하면서 해야 돼요. 자, 이거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밑에 잠시만요. 자, 여기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육조 직계제는 뭐냐면은 이 육조가 해야 될 일, 각각 해야 될 일 있죠. 이조는 뭐 인사관리, 호조는 돈과 관련한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 일이 있으면요.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한테 바로 얘기해요. 육조가 왕한테 바로 합니다. 이게 육조 직계제고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면은 이 육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의정부한테만 얘기해요. 그 의정부한테 얘기하면은 의정부는 그 결정 내려서 왕한테 보고만 합니다. 자, 여기 육조 직계제는 육조에서 얘기해서 왕한테 바로 허락을 받는 거고요.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들이 의정부의 허락을 받고 의정부가 허락을 내리고 이 의정부는 왕한테 보고만 내리는 거. 이게 바로 의정부 서사제예요. 육조 직계제하고 의정부 서사제 이해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육조 직계제는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이고 의정부 서사제는 왕권이 조금 약화된 모습입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육조 직계제 태종 때 실시했죠. 그러니까 왕권 중심, 국왕 중심 정치 강화됐고요. 반면에 세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의 모여서 연구하던 집현전을 설치하고요. 세조 때는 이 집현전 폐지합니다. 왜? 왕권 강화하려고 했거든요. 세조 때. 뭐 맥락 기억하잖아요. 단종, 자기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됐잖아요. 그래서 집현전을 폐지하고요. 신하들과 같이 모여서 정치에 대해서 논하는 경연까지 폐지합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는 홍문관을 설치해서 이 홍문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신하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이게 홍문관은 집현전이 폐지고 나서 비편전 비슷한 게 생겼다 생각하면 됩니다. 홍문관을 설치하고 결국엔 경국대전을 완성합니다. 자, 성종 때 경국대전 완성 이거 중요하죠. 여기에 보면은 자료 플러스에 보면은 여러분이 잠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세조께서 경국대전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에서 잘 안 나오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경국대전은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경국대전을 완성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보통 경국대전 완성 나오면 성종 때입니다. 뭐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은 잘 안 나옵니다. 이 밑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조선 초기 조선 경국전과 경제육전이 여러가지 법전이 있었는데 계속 법이 추가되면서 이제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조선은 성문법에 근거한 통치시설을 확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육조직계제와 의정부서사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치체제의 정비합니다.
뭐 여기 내용 쫙 있죠. 뭐 의정부 있고 국정총괄 최고기구 재상들의 합의가 필요했다. 6조 국정사무분담 뭐 승정원 국왕비서기구 왕명출납담당 의군부 국가중재인 다스리는 것 춘추관 역사서 한성부 뭐 서울시청 같은 겁니다. 뭐 수도의 행정치안 담당.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3.3이 3.4. 고려의 3.4 기억납니까? 고려의 3.4는 회계기관이었어요. 그래 조선의 3.4는 언론감찰기관이었어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얘들이 함께하는 언론감찰기관으로서 왕권을 약화, 견제하기도 합니다.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는 승정원과 의군부겠죠. 자, 3.4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것들도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앙통일조직은 끝났고요. 지방행정조직 들어갑니다. 전국을 8도로 나뉘어요. 조선은. 그리고 지방통치는 8도의 관찰사를 모두 파견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한다. 고려하고 차이점 있죠. 고려는 주연과 속현 나뉘고 향부옥소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주연은 수령 파견, 속현은 수령을 파견하지 않는 지역 해서 지방관이 모두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 고려라 했죠. 그런데 모두 파견되는 건 조선입니다. 8도의 관찰사 파견하고 모든 구전의 수령 파견 꼭 기억하시고요. 이 향리는 수령을 보좌했다. 행정실무 담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사도 있죠. 이 수령이 사도거든요. 사도 옆에 내 사도 하는 이방이죠. 이방. 걔가 향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유향소 지방사족, 지방양반들이 조직한 향촌자치기구로서 사도를 보좌하고 향리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리등용제도 관리등용제도 뭐 여러가지인데 그중에 과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과거의 종류는 문과와 무과와 작과가 있다. 그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려시대하고 구분해드렸죠. 그리고 과거 응시 자격은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응시 모두 가능하다. 이 고려시대도 똑같죠. 양인 이상이면 모두 응시 가능하다. 자, 교육기관 합니다. 성균관, 한성의 성균관요. 하지만 16세기 이후 사림이 지방에 서원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자, 16세기 이후입니다. 사림이 자 붕당의 근거지가 되는 지방에 서원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자, 훈구와 사림 들어갑니다. 훈구와 사림은요. 훈구는 세조의 집권을 주도한 공신 세력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면서 형성했다. 뭐 사림은 이렇다 이런 거 하기 전에 쌤이 간단하게 뭐 흐름을 얘기해 줄게요. 여기 있을라나? 여기 없겠네. 요걸 봐야 되겠어요. 자, 요걸 보면요. 조선청지사 간략 정리한 쌤의 파일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죠?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급진파가 있고 신진사대 온건파가 있습니다. 자, 급진파는요. 이제 태조 이성계가 그 왕 되는데 같이 도와줘서 중앙에서 정치를 하게 된 사람이죠. 이 애들이 태조 때부터 같이 집권을 하겠죠. 반면에 온건파 얘들은요 지방에 쫓겨나갑니다. 정몽주의 후예들 지방에 쫓겨나가요. 그래서 태조 때부터 시작해서 쭉 이 성종 때까지 계속 정치를 같이 했던 게 바로 이 훈구파입니다. 훈구파. 특히 훈구파는 세조가 왕이 될 때 정말 힘껏 도와준 사람들 걔들이 훈구파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훈구파는 신진사대부 급진파의 후예로서 태조 때부터 시작해서 성종 때까지 함께 도와줬던 사람들 특히 세조 때 정권을 엄청나게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훈구파고요. 자, 여러분이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훈구가 100년 동안 유지하니까 성종 때부터 고민을 시작합니다. 아, 이 훈구가 100년 동안 집권하니까 너무나도 얘들이 나대고 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똑똑한 애들을 등용하기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사림을 본격적으로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기에 등용하냐면은 3사 있죠.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거기에다가 등용하기 시작하는 게 이 성종 때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들 방금 전에 했던 내용들이죠. 자, 다시 이제 우리 이 파일에 정리하면 훈구와 사림의 그 특징들이죠. 급진파 사대부 출신 훈구, 사림은 온건파 사대부. 훈구는요 중앙에서 관직 독점하고 왕실과 혼인했다. 사림은 향촌 자치를 했다. 인 대토지 소유했다. 지방의 중소지주였다. 부국강병 주장했다. 도학 정치를 했다. 이런 내용 그냥 보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훈구와 사림, 훈구, 세조의 집권을 주도한 공시세력이 정책 집권을 잡으면서 형성했다. 사림, 성종 때 본격적으로 중앙정계 진출했죠. 주로 3, 4의 언간직에 임명되어 훈구세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림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이 연산군 때부터 이 명종 때까지 훈구가 사림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사화인데 사화는 크게 4번 있습니다. 연산군 때 무오사화, 갑자사화, 중종 때 기묘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 있죠. 특히 뭐 무오사화는 조의 제문 이런 얘기 나오고요. 갑자사화는 이제 연산군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뭐 기묘사화는 조광조 얘기가 나옵니다. 을사사화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건 손종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손조입니다. 그죠? 손조. 자, 관련된 거 내용 볼까요? 사화. 훈구와 사림이 대립과정에서 사림이 피해를 입는 거다. 뭐 그런 내용 있죠. 자, 뭐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그 순서만 조금 기억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방금 전에 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파일에 들어가면요. 자,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이 4번의 사와 이렇게 훈구가 사림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사림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래서 선조 때부터는요. 이때부터는요. 그냥 사림만 집권해요. 사림만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훈구가 그렇게 죽여도 서원과 향약이 있었기 때문에 사림의 인적 구성원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선조 때부터는 살인밖에 없어요. 훈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이 서로 분열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붕당입니다. 그죠? 살인이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분리돼요. 그 이유는 이조전랑 때문입니다. 뭐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선 붕당 간단하게 우선 살펴볼게요. 붕당 배경, 살인이 서원과 향양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했고요. 선조 때 정치개혁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의 붕당 형성됐습니다. 그냥 이조전랑 때문에 했다 생각했는데요.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됐습니다. 자, 이런 붕당의 특징, 공론 정치. 그러니까 서로 뭐 존중을 하면서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비판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공론, 자기들의 의견이 여론, 공론이라면 여론 생각인데 여론이라 내세우며 서로 경쟁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론 정치 한번 읽어보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사림은 척신정치 청산과 이조전랑 이면 문제를 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되었다. 척신정치 청산은 외척정치,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외갓집이 계속 이렇게 간섭하는 거, 그거와 이조전랑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분당을 형성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